흐르는 클래식. 안녕하세요. 화요일 낮 이 시간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클래식을 들려드리는 방송, 흐르는 클래식입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까지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덥긴 하지만 바람도 그만큼 선선한 걸 느끼면서 이제 드디어 9월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책이나 음악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가을과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을 들을 때는 오늘의 기분과 날씨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으면 한결 좋더라고요. 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음악이 들려준다.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클래식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흐르는 클래식.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어렵고 지루한 곡도 있지만 일상에서도 질리도록 들었던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혹시 투지폰에서 했던 리듬스타라는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노래가 나오는 대로 박자에 맞춰서 번호키를 누르는 게임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열심히 연습했던 곡,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입니다. 이 터키 행진곡은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소나타입니다. 그는 생전에 20곡의 소나타를 만들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터키 행진곡이 그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곡은 정확히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1번의 제3악장인데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 3악장에 터키풍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곡의 리듬과 성격이 행진곡풍이어서 터키 행진곡이라고 불려져 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한테 친숙한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비창입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왔던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정말 어둡고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느낌이 드는 비창이었습니다. 이 비창이라는 말은 작곡가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라 악보를 출판할 때 출판업자에 의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곡이 나왔을 당시에 다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전 시대의 음악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긴장감, 그리고 강렬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창 소나타는 어둡고 침침하면서 비극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최초의 심리주의적, 그리고 표현주의적 피아노 소나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리듬스타 할 때 들었던 곡들이 이런 세기의 명곡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가벼운 클래식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듣자마자 제목을 맞히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생생한 클래식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정말로 귓가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느낌인데요.
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피아노 선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의 국민주의 음악가였습니다. 국민주의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음악가가 자기 민족의 색깔을 담아서 음악을 작곡하는 19세기 후반의 서양 음악 사조였습니다. 왕벌의 비행은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 중 제2막 1장에서 벌떼의 습격을 받은 백조를 묘사한 곡인데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여러 악기의 독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곡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고 추측해볼까요? 이번엔 뭐였을까요? 아주 짧고 경쾌한 느낌이었죠? 바로 쇼팽의 나비였습니다. 이 곡은 쇼팽의 에뛰드 중 하나인데요. 나비가 발랄하면서도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장면이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그럼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라벨의 물의 유의입니다. 라벨의 물의 유의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 분수의 솟구침, 그리고 거칠게 흐르는 물까지 물의 소리를 정말 섬세하게 나타내고 있죠. 라벨은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스승인 가브리엘 포레에게 헌정했습니다. 초연과 동시에 출판으로 이어진 이 작품에 대해서 청중은 열광적으로 칭송했는데요. 작곡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나는 이 곡의 영감을 물소리와 폭포, 분수, 시냇물 같은 물이 만들어내는 음향에서 얻었다 라고요. 이 작품의 서문에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가장 주요한 시인 중 한 사람이었던 앙리 드 레니에의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강의 시는 물결이 간지럽혀 웃고 있네. 정말 어울리는 발상이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영화 속 클래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클래식 음악은 바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입니다. 파가니니, 그는 18세기 후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파가니니의 음악적 기교는 가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흉내내기 힘든 고난도의 기법들을 아주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파가니니를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렀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 대가로 고난도의 연주 기술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화의 첫 부분은 어린 파가니니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작곡한 카프리스 5번을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지금 흐르는 이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파가니니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금세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 자신의 바이올린을 팔아야 할 만큼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르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르반이는 파가니니를 다시 무대에 세워주는 든든한 소속사 사장님 같은 역할이죠. 그는 파가니니에게 자신과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파가니니는 받아들입니다. 다음 곡은 파가니니가 방탕한 생활 끝에 오른 런던 무대에서 연주한 곡 카프리스 24번입니다.
파가니니는 영화에서 앙코르 곡으로 라 campanella를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라 campanella는 종이라는 뜻으로 종이 댕댕거리는 소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그럼 실제로 영화에서 파가니니를 연기한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가렛의 연주 라 campanella 듣고 오실게요. 라 campanella는 훗날 리스트에 의해서 피아노로 편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곡이 어쩌면 리스트의 라 campanella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파가니니가 작곡한 다양한 바이올린 곡들은 실제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키 낮춰서 연주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그는 정말로 엄청난 실력을 갖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겠죠? 클래식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고 싶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들 클래식만큼이나 우아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흐르는 클래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서수희, 진행의 이지수였습니다.